안녕하세요. 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이자 4살 난 아들과 출산을 앞둔 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아주버님은 시골집에서 농사일을 하시고 시아버님은 지방에서 건축일을 하시면서 쉬는 날에만 집에 오십니다. 우리는 붙어 살며 매일 시달린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에는 1년 반 넘게 매일 점심마다 시어머니께 식사하셨는지 안부 전화를 드렸고 시골집에 오실 때마다 찾아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님은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장남이라며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 물려준다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빚만 남은 상태였고 저는 사랑과 성실함을 보고 제 돈을 모아 전셋집을 얻고 살림을 꾸리며 빚을 갚아가며 생활했습니다. 결혼 출산 돌잔치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은 오실 때마다 미리 예고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 10분 후 도착한다, 언제 도착한다, 태우러 오라고 연락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그냥 전화해서 태우러 오라고 하시니 너무 답답해서 아주버님한테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아주버님이 짜증을 내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시네요. 빚 때문에 남편은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있어 제가 태우러 가야 하는데 저도 바쁜 일이 많고 아주버님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데도 바쁜 저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 초 그리고 임신 만삭 심지어 출산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산후조리 중인데도 갓난아이를 데리고 태우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도 큰아들은 짜증낸다고 남편은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아이를 보고 있는 저 보고 각종 일을 이유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출산 보름 남은 날 지방에 친척 결혼식 가자고 하시고 친척분이 쌀이랑 과일, 야채를 갖고 시골집에 오신다고 나더러 시댁 가서 그거 받고 식사 대접 좀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에 땅을 사야 하는데 그 땅 보러 같이 가자고도 하셨습니다. 물론 만삭일 때 산후조리 중일 때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날더러 가자고 하셨지만 남편이 거절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만삭 전이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을 때나 특별한 볼일이 없을 때는 남편도 많이 바쁘지 않으면 부탁 좀 하겠다고 하며 사정을 하여 많이 가주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로 상담 중이었는데 급하다고 냅다 전화하시더니 돈을 좀 보내라고 하시는 일도 있는데요. 돈을 보내라고 하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는 딱히 지원도 없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주버님에게 하는 게 맞는데도 무슨 고집이고 큰아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하시는지 저희한테 전화해서 돈 보내라 계좌번호 보냈는데 왜 돈을 빨리 안 보내냐면서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쁜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본인이 급한 게 우선이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참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아버님께 전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지만 남편도 내일 해야 할 일 때문에 통화가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후로 5통 넘게 오는 아버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 오랜만에 놀러 가게 되어 기분도 전환할 겸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도 출발 전에 갑자기 손주 보고 싶다며 데리고 놀러와라 하시고 저희가 오늘 모임이 있어 빨리 가봐야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외출하셔서 먹을 게 없다며 먹을 거 사놓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또 알겠다며 모임에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하고 먹을 거 사드리고 모임에 가는 일도 있었네요. 그리고 남편은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고 아주버님에게만 모든 지원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이 하시는 사업 관련해서 아주버님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고 이거 알아봐라 저거 알아봐라 하시며 또 돈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사업 자금을 당일에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다음 주에 들어온다 너희가 미리 좀 내달라 하시며 저희도 없다고 하니 어디서 빌려서라도 빨리 보내라고 화를 내시며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틈만 나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남편 지인과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대금을 당일에 지급 못해서 미뤄서 줘도 되냐는 걸 남편 지인에게 남편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터져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요. 이때까지 남편과 저식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살림부터 차리고 시골린 후 아이 낳고 키우면서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전세집 구할 때 보탬은 물론 결혼식 등 지원 일체 없었으면서 아주버님이 하는 일 본인들이 하는 일에 돈이 들어가는 걸 저희 보고 계속 달라 하고 늦게 주고 하는 일 대출까지 받아서 저희 신용도가 낮아져 아파트 매매 대출 이율 등 상당한 불편이 있는 걸 얘기하고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이제는 앞으로 며느리 노릇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진데 평생 안 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호구 노릇 그만할 테니 돈 문제는 일절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고 찾아뵙고 모셔다 드리고 가서 일하는 건 남편이 하고 싶으면 남편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남편 혼자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서운한 눈치였지만 그동안 고생한 걸 알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남편이 앞으로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했고 아버님은 자기가 뭘 그리 귀찮게 했다고 그러냐며 노발대발 하시고 어머니는 본인도 아버님과 사이가 나빠서 다 이해하시지만 제가 빠지면 본인과 아주버님이 더 귀찮아질까 봐 걱정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얼굴 보면서 미련하게 하나둘 들어준 게 점점 과해지고 무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진작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참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남편이 선을 넘는다면 남편에게도 한 번 더 확실히 말할 테지만 아마도 시부모님과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들 둘을 둔 워킹맘입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부모님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기시고 간식 준비 등을 맡아주고 계셔서 남편과 저는 조금 더 마음 편히 회사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들 둘 모두 직접 케어하는 것이 좋겠지만 남편과 저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빨리 돈을 모아두자는 생각에 저도 육아휴직 후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작지만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비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남편과 상의 후 드리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는 일상이었는데 최근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봐주시면서 음식과 빨래 등 엄마가 도와주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위생적인 문제가 컸고 특히 음식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장이 좋지 않아 예민해서 음식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탈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통기한 후에 소비기한이 있다고 해도 유통기한에 맞춰 음식을 최대한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유통기한 하루만 지나도 조금만 음식에 이상이 있어도 배탈이 나곤 합니다. 그는 음식을 직접 관리하고 찝찝하면 먹지 않고 버리지만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께서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부분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엄마는 하루 이틀 지난 음식이라도 냄새가 괜찮고 맛에 이상이 없으면 드시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도 보통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저 역시 결혼 전에는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의 체질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음식 부분에서 딱딱 지켜지지 않다 보니 남편이 종종 배탈이 나곤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청소를 하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은 빨리 먹고 지난 것은 버립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봐주시기 위해 오시면 왜 상하지도 않은 음식을 버렸냐고 하시며 말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버리는 사람과 안 버리는 사람 간의 조용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냉장고를 청소하면서 음식을 버리는데 엄마는 왜 버렸는지 물으시며 심지어 냉동실 구석에 숨기기도 합니다. 엄마는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이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남편은 냉장고와 찬장 등 음식이 있는 곳을 모조리 찾아보고 버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둘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보다 엄마와 더 친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위생 문제로 인해 제가 중간에서 곤란할 때가 많고 엄마는 한 번 쓴 비닐팩을 닦아서 말려 다시 쓰시는데 남편은 이를 보고 피식 웃습니다. 이런 상황이 서운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음식을 해주시는데 많이 하시고 깨끗하지 않다고 지적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음식을 버리는데 이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많이 하시고 남편은 똑같은 음식을 여러 번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엄마는 음식물 낭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푸짐하게 차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중간에서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언제 배탈이 날지 걱정하고 엄마와 월요일마다 알게 모르게 신경전이 펼쳐지니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엄마는 챙겨주고 싶어서 음식을 해주시지만 남편은 본인 건강을 생각해 식재료와 음식을 버리니 엄마도 속상하셨을 겁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재료와 음식 관리는 제가 내놓은 가이드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엄마께도 음식을 하시더라도 양을 적당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이번에는 조절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는 게 맞겠지만 제가 3남매 중 막내라 눈치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제가 중간에서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만들어주시고 많이 하시지만 남편의 예민한 장 때문에 철저하게 유통기한을 지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말마다 냉장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버리는 남편을 이해하면서도 엄마의 정성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음식물 낭비를 싫어하시고 남편은 건강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싶어 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그저 양쪽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식재료와 음식 관리는 제가 책임지고 엄마께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는 양을 적당히 해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엄마도 저의 간청을 받아들여 조절해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남매 중 막내로서 항상 사랑만 받고 자라왔던 저는 눈치 없이 행동했던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남편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과 위생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들고 2살 된 아들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 후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최근 들어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제 손아래 시누이 때문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와 차로 이동 시 약 3시간 거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직장이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시누이가 저희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시누이가 혼자 자취하는 것이 계속 신경 쓰이셨나 봅니다.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시부모님 마음이 편하실 테니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남편과 저는 아직도 깨가 쏟아질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우리 가족끼리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둘째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저는 어렵게 시작한 만큼 현재 집이 좁아서 시누이가 들어온다면 더 좁아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시누이 걱정만 하셔서 조금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근처에 살면 모를까 같이 사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이사 계획이 있지만 1에서 2년 정도 더 돈을 모으고 이사하기로 했고 시누이는 1년 후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1년만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집이 넓었다면 1년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었겠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어렵다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누이가 들어와 살면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하실 걸 생각하면 지금도 회사 다니고 저녁엔 집안일로 힘든데 일이 더 늘어날 걸 생각하면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할 수만은 없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시누이가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중재해줘서 1년 정도 같이 살았고 그 후 시누이는 본인이 말한 대로 결혼 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임신 후 출산하면서 육아 휴직을 하게 되었고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셔서 편하게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잘 헤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우이의 행동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신우이도 아이가 생겼고 시어머니가 신우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는 아침마다 새벽에 중간중간 계속 깬다고 피곤하다며 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본인 남편 출근은 챙겨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시면 나 몰라라 하면서 낮까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빨래, 청소, 아이 돌보는 것 모든 것을 하십니다.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최근 병원에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우이는 본인 피곤하다고 잠만 자니 저희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시어머니께서 같이 봐주셔야 할 경우 저희 집에서 신우이 아이까지 같이 보게 되는데 이때 신우이도 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재료를 막 쓰고 본인 집처럼 이것저것 먹고 챙겨갑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남편에게 말해서 신우이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말없이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 가곤 합니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우이가 오면 저희는 외식하기 바쁩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께 은근히 외식하자고 해서 이 외식비도 무시 못할 정도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어머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평일에 계속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신우이가 무조건 저희 집으로 와서 외식하고 식재료를 막 쓰고 저희 음식을 챙겨가고 이런 일이 올 때마다 생기니 부담이 되고 반갑지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집에 놀러 오라고 종종 했었는데 이제는 말하기도 싫어졌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으니 편했는지 한동안 가지 않겠다고 시어머니께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 말하게 하니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그러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참다 폭발해서 신우이에게 한 소리를 했더니 신우이가 대뜸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싸움까지는 아니지만 남편과 신우이가 말싸움을 주고받다가 시부모님께서 미안하다고 하시며 이렇게 싸우고 불편해할 거면 둘 다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며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 모두 한 발씩 물러났지만 알게 모르게 미묘한 감정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엄마가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는 끝없이 이어지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부모님도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도 죄송하고 신우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만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신우이와의 관계가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신우이와 함께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잘 조율해 주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우이가 나가고 나서도 남은 감정의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가 결혼 후에도 종종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와의 갈등 때문에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꺼리시게 되었고, 저희도 점점 시댁과의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 시댁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시누이와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누이와의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감정의 앙금을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누이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족 간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족 간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에 접어드는 3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시어머니와의 일이 지속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의지하고 계세요. 아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있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버님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서 두 분이 함께 계셔도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고 주로 혼자서 외롭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서 아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도 아들이 원한다면 팬티까지 다려주실 분이세요. 이렇다 보니 아들의 존재가 시어머니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는 가끔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미묘한 긴장을 유발하곤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김장을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항상 만삭이었거나 출산을 했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가지 못한 거죠. 시어머니는 오지 말라고 하시긴 했지만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중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삭일 때 또는 출산을 할 때도 시어머니께서는 김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저에게 물어보셨고 언제 오는지 안 할 건지 계속 물으셨고 이에 제가 김장 때 가겠다고 하면 오라는 게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시고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김장을 도와드릴 수 있기에 가겠다고 하니 날짜를 정해주셔서 그날 방문했지만 김장은 하지 않고 괜찮다고 날이 추우니 편하게 쉬다 가라고 하셨네요. 저희는 죄송한 마음에 4시간 거리를 달려가는데 그저 맛있는 거나 먹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어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매번 일관되지 않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부터 김장 얘기를 하셔서 언제 하실 거냐고 여쭸더니 이번에는 신우 남편도 못 오고 남자들 빼고 여자들끼리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힘들까 봐 저만 오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시댁에 가면 아들은 재미없다고 저와 손주랑만 데이트 가고 싶다고 하시고 그 사이에 아들은 좀 쉬라고 하시죠.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게 티나게 크고 작게 저를 배려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기분이 나빠요. 아이 어릴 때도 울면서 아빠 찾으면 아들이 아이 돌보느라 힘들까 바보닌 숟가락 던지고 아이 데리고 밖에 나가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시댁 방문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하세요. 이제 힘들다 늙었다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면서 이 집 살림 좀 니들이 해라라고 하세요. 이번에도 제 욕을 하신 건지 죽는 소리를 계속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신우도 나서서 이번에는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신우 남편도 와이프 차 같이 타고 가라고 하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자들은 빼고 여자들끼리 뭉치자고 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못 도와드려서 마음에 걸려 작년에 그 4시간 거리를 남편도 힘들게 운전하고 간 건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이번에는 또 아들 걱정하시며 결론은 혼자 오라고 하시네요. 시댁도 4시간 거리를 애 데리고 아들 없이 혼자 오라는 게 너무 티나게 매번 그러시니 저희가 김치를 엄청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서 친척들께 나눠주시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못 도와드려 죄송하다는 마음도 사라질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김장하자고 하시면 좋겠는데 왜 자꾸 아들은 냅두고 저만 부려먹으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시댁에 대한 저의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 김장이 큰 행사라는 건 알겠지만 아직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김장을 떠나서 매번 죽는 소리 하시고 웃으면서 한마디씩 지적하시고 아들이 나서면 됐다고 다 내가 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크고 작게 저러실 때마다 아들이 그렇게 좋으신 건지 며느리를 그렇게 아들 없을 때 부려먹고 싶으신 건지 생각하게 되네요. 이 모든 상황을 겪다 보니 마음이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시댁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저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어서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둘이서 벌기에 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은 시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휴대폰의 경우에도 서로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의 영역이기도 하고 딱히 남편의 휴대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필요한 파일이 남편 휴대폰에 있어서 남편이 잠든 상태에서 파일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보내달라고 하기엔 시간도 늦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파일을 찾던 중에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손이 움직여 메시지를 눌러보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메시지로 지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툼이 거의 없었고 서로 잘 맞춰가며 지내왔는데 메시지를 읽고 나니 퍼즐이 맞춰지듯 남편과 싸웠을 때 들었던 말들이 메시지 내용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서로 얘기해서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옮길 때쯤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왜 아이가 아직까지 없는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저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왜 끌려다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돈 모으고 아파트를 옮겨서 더 큰 곳으로 가는 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셨습니다. 둘이서 모아서 언제 가냐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지금 사는 곳에 보태주셨다면 몰라도 남편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해오기도 했고 크게 시댁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전세에 살고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후 아이를 가지겠다는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남편과 저는 안정적일 때 조금 더 모아서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는 방향을 제가 여러 번 바꾼 일이 있어서 더 그러신 걸 수도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에 오셨던 지인들이 저의 칭찬을 하시니 남편이 더 잘났고 아깝다는 얘기를 하셨던 분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때도 가까이 살길 원하셨는데 남편과 저의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니 이때도 화를 내셨던 분이라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잡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남편이 휘둘리는 것 같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완강하게 막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시는 시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저만 이상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나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가끔 시아버지 험담도 하시는 분이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계시면 조용해지시는 분이라 쉽게 털어놓고 방향을 찾기 힘이 듭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병풍 취급하고 계셔서 남편과 관련된 얘기만 저와 대화하십니다. 그 외에는 저와 일절 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이를 언제 갖게 될지 질문도 하지 않으시니 저희의 계획을 무조건 제가 의견 내서 남편이 저에게 휘둘려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마 저와의 대화를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되어 저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임신을 미루고 있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시아버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봐 두렵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피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은 생각해야 할 게 너무나도 많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